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냉전기 서방 정보기관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스파이 사건, 캠브리지 5인방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바로 영국 정부와 정보기관 내부에 잠입해 있던 엘리트 스파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냉전 초기에 벌어진 치열한 정보전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1930년대 영국의 명문대, 특히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스페인 내전과 파시즘의 대두로 인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젊고 유망한 학생들이 사회정의를 위해 소련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죠. 이때 소련 정보기관으로 KGB의 전신인 국가내무위원회인 NKVD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방 사회의 유망한 엘리트를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태동한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룰 캠브리지 5인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 김 필비입니다. 영국 정보기관 MIU 고위직까지 오른 인물로 5인방의 핵심이자 수석 스파이였습니다. 둘째, 가이 버저스. BBC와 외무부, MIO까지 두루 거치며 내부 정보를 소련에 넘겼습니다. 셋째, 도널드 머클레인. 외무부 외교관으로서 미국과 핵 관련 정보까지 전달했습니다. 넷째, 앤서니 블런트. 미술사학자이자 왕실 미술고문이면서 MIO에서 근무했고 왕실 내부까지 침투한 사례로 충격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케언 크로스잔 CAIRNCROSS. 재무부와 외무부에서 군사과학 정보와 암호해독 기관, 내부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서 나치 독일의 암호 체계인 에니그마 해독 임무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캠브리지 대학 출신 엘리트였고 강한 이념적 신념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1930년대 후반부터 5인방은 소련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과 서방의 군사정보를, 전후에는 미국 영국의 핵개발과 NATO 관련 정보까지 넘겼습니다. 1951년 버지스와 맥클린이 소련으로 망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1963년에는 필비가 MIU 고위직에서 활동하다 결국 소련으로 도피했습니다. 1979년 블런트가 왕실 미술고문이라는 신분에서 스파이였음이 공개되자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죠. 케언 크로스는 비교적 늦게 밝혀졌지만 5번째 인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5인방은 수십 년간 서방의 핵심 기밀을 소련으로 빼돌린 장기적 체계적 스파이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국과 서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째, 영국 내 충격과 정보기관 신뢰 추락입니다. MI6는 보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미영 정보 공유의 악화입니다. 미국은 한동안 영국 정보기관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죠. 셋째, 냉전 정보전의 확대입니다. 소련의 엘리트 내부 침투가 서방 공작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 논쟁입니다. 이념과 계급학벌이 첩보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국 사회는 큰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인재관리와 보안 검증의 중요성입니다. 학벌이나 신분만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구조의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이념 갈등과 첩보의 관계입니다.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신념과 이념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현대적 시사점입니다. 오늘날 사이버 디지털 첩보전에서도 내부자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정보보안 체계에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국가정보학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군의 정보직 군무원이 되길 원하는 수험생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볼 일입니다. 오늘 살펴본 캠브리지 5인방 사건은 냉전기의 대표적 내부자 스파이 사건이자 정보기관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념, 갈등의 위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제 정보전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내부자 관리와 신뢰 검증 체계는 여전히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정보활동의 이면과 그 중요성을 한층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